인생에서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세 가지 사람의 유형이 있답니다. 첫 번째, 당신이 어려울 때 도움을 준 사람은. 두 번째, 당신이 어려울 때 그냥 내버려둔 사람. 셋째, 당신이 어려울 때 사지를 몰아놓은 사람은.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비굴한 사람이 두려운 이유, 이 주제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중국의 병법가 한비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원수가 쏘는 화살은 피할 수 있다. 그러나 내가 은혜를 베푼 사람이 뒤에서 쏘는 화살은 피할 수 없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믿는 사람이 던지는 그런 창은 막기가 어렵다는 말입니다. 또한 어둠 속에서 몰래 날아오는 날카로운 화살을 잘 방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사람을 해치려는 마음은 없어도 최소한 사람을 방비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내용이 너무 각박하고 비인간적인 말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재난은요, 사람을 믿는 데서 생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심리는요, 나한테 이익이 없으면요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극단적이고 냉정하게 말해서요, 먹을 것이 있어야 파리가 꼬이듯이 자기한테 이익이 있어야지 관심을 갖고 접근해 온다는 말입니다. 옛말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정승집 개가 죽으면 문상은 오지만 정승이 죽으면 개 한 마리도 없다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한테 굽실거리는 이유는요, 그 사람이 좋기 때문에 굽실거리는 게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권력의 힘 때문에 굽실거린다는 겁니다.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도 이런 현상이 보편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땅땅거리는 고위직에 있다가 퇴직을 하게 되면요, 직장에서 맺은 인연과 대인관계는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심지어 가족이나 친척들로부터도 냉대당하기가 일쑤입니다. 오죽하면 자식에게 대접받지 못할까봐 죽을 때까지 예금 통장을 잡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죽기 전에 자기의 묘비명에 우물쭈물거리다가 내 이렇게 될 줄 알았다 라는 묘비명을 써서 유명해진 영국의 극작가 버나드 쇼는요, 아부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어떤 사람에게 아부를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은 당신이 아부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당신이 아부를 한다는 겁니다. 당신이 만약 아부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면 구태여 아부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병법서에는요, 적군이 허리를 굽혀서 비굴하게 굴면요, 반드시 다른 뜻이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런 행동을 보인다는 것은 아군을 공격하려는 전조 증상이다. 이렇게 병법서에서는 표시하고 있습니다. 우스갯소리로요, 인생에서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세 가지 사람의 유형이 있답니다. 첫 번째, 당신이 어려울 때 도움을 준 사람은 절대 잊지 말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당신이 어려울 때 그냥 내버려둔 사람도 잊지 말라는 뜻입니다. 셋째, 당신이 어려울 때 사지를 몰아놓은 사람은 더더욱 잊지 말라는 뜻입니다. 물론 이 말은 우스갯소리입니다. 중국 진나라 어느 왕이요, 내부 음모자들의 반란으로 자기 나라에서 도망쳐 나오고 있었습니다. 본인은 평민의 복장으로 가장하고 수레를 따라 걸어가고 수레 두 대에는요, 자신의 모습으로 변장시킨 신하를 태워가지고 어떤 고을을 막 지나가고 있었어요. 이때 그를 따르던 어떤 신하가 말했습니다. 이곳의 벼슬아치는요, 왕께서 옛날부터 잘 아는 사람 아닙니까? 여기서 잠시 쉬었다 가시면 되지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십니까? 그렇게 신하는 왕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왕은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내가 일찍이 음악을 좋아했을 때는 이 마을의 벼슬아치는요, 나에게 잘 보이려고 비파를 보냈고, 내가 폐물을 좋아하니까요, 나에게 옷반지를 보내줬다. 이 사람은 나의 허물을 조장한 사람이다. 나에게 굽신거려서 벼슬을 하려고 그렇게 한 것이다. 이런 성품을 가진 이자가 지금 내가 어려운 이 지경에 놓였을 때 오히려 나를 이용해서
자기의 출세의 발판으로 삼을까 두렵다. 그리고 빨리 이 고을 떠나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막 떠나려고 하는데 저 멀리서 그 왕의 말대로 이 고을의 벼슬아치와 한 무리의 군대가 와서요, 앞서가던 2대의 수레를 잡아서 자신의 새로운 왕에게 바쳤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손자병법에 보면요, 적이 공손하게 언사를 구사하면요, 아군을 방심하게 만든 뒤 공격하려는 속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궁지에 몰린 것도 아닌데 우리하고 강화를 요청하는 것은 또 다른 음모를 꾸미기 위한 사전 준비다. 이렇게 또한 병법서에서는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동심리학에서는요, 양손을 비비면서요, 말하는 사람을 조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서로 대화할 때 손바닥을 비비면서요, 말하는 사람을 조심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행동심리학적 관점에서는요, 아부란 자체가 이미 마음에서 우러나는 행동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숨기면서 상대에게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불안감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 불안감을 완화하려면 무의식 중에 양손을 비빈다는 것입니다. 아부할 때 여러분들 포켓 속에 손을 넣거나 팔을 꼬거나 혹은 뒷짐을 지면요, 건방져 보일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손을 상대가 보이게 내놓고 허리를 굽신거려야 됩니다. 피부의 표면적이요, 상대에게 많이 보일수록 마치 모든 걸 드러내고 보여주는 그런 기분이 들게 하는 것이랍니다. 사람이나 동물이나요, 불안하거나 우울할 때는요, 피부를 비비고 피부 세포를 자극해서요, 안정감을 느끼고 싶어 한답니다. 아부를 할 때는요, 손이 시리지도 않는데 손을 가만히 두지 않고 서로 비비는 행동을 합니다. 이런 행동은요, 거짓된 사실이 발각될지도 모른다는 불안한 마음을 스스로 안정시키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보인다는 겁니다. 공자는요, 손자사무라 그래서요, 사귀면 손해가 되는 3가지 친구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는요, 아첨하는 사람이고, 둘째는 성격이 부드러운 척하는 사람이고, 셋째로 청산유술처럼 말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공자는요, 어떤 친구를 갖느냐에 따라서 개인의 운명이 바뀔 수 있다고 했습니다. 나의 운명도 어떤 사람과 함께 하냐에 따라서 나의 운명이 갈리게 됩니다. 사람은요, 나한테 어떤 이익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모이고 흩어짐을 반복하면서 살아갑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너무 각박하고 너무 냉철하고 너무 비인간적인 그런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인간의 본질, 본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인간의 본성을 알아서요, 상대가 지나치게 굽실거리거나 비굴하게 나오면요, 그 의도를 파악하여 적절히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비자의 말처럼요, 다른 사람이 나를 속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믿지 말고 내가 속임을 당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